자, 우리 1문단부터 봅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비문학교재 126쪽이에요. 126쪽. 과학기술 지문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세요. 자, 봅시다. 식욕은, 자, 보세요. 식욕은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식욕이란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대. 자, 그리고 이 식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식욕중추의 영향을 받게 된대. 식욕중추의 영향을 받게 된대. 자, 그래서 이 중추가 뭐야, 여러분들? 식욕중추야. 식욕중추에는 자, 배가 고픈 느낌이 들게 하는 섭식중추와 배가 부른 느낌이 들게 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배부르면 포만감이 든다고 표현하죠. 포만감. 그래서 포만중추. 자, 포만중추가 함께 있대요. 됐습니까? 다시. 식욕은 무슨 중추에 영향을 받는다고? 식욕중추. 식욕중추의 종류는 두 개 뭐 있다고? 섭식과 포만. 알겠니? 응? 오케이. 봐봐. 이거의 첫 번째 종류가 요거고 두 번째 종류가 요거라고요. 알겠어요? 자, 우리 몸이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된다면 섭식중추는 뇌 안의 다양한 곳에 신호를 보낸대요. 봐봐. 우리 몸이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면 자, 무슨 중추는? 섭식중추는 뇌 안에 다양한 곳에 신호를 보낸대요. 뭔 신호를 보내겠어요? 빨리 뭐 먹어라. 밥 먹어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식욕이 느껴져서 치매 분비와 같이 먹는 일과 관련된 무의식적인 행동이 촉진됩니다. 오케이? 그럼 배고프면 편의점을 들어갔어. 편의점을 들어가면 어때? 막 음식물에 눈이 가겠죠? 이런 게 전부 다 무의식적인 행동들이에요. 자, 그러다 영양분의 섭취가 늘어나면 치킨 한 마리 뜯었습니다. 자, 뭐가 작용한다고? 포만중추가 작용해요. 그래서 포만중추가 작용해서 식욕이 억제된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뭐를 이긴 거야? 의지로 뇌를 이긴 거라고, 얘들아. 알겠지? 배고프면 뇌에서 신호를 보낸다니까? 먹어라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막아낸 거잖아, 본인이 의지로.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자, 여기 식욕의 개념과 식욕중추의 기능이 1문단이에요. 자, 이제 2문단 가볼게. 자, 2문단이 무지하게 깁니다. 자, 2문단 보세요. 자, 보자. 자, 그렇다면 뇌에 있는 섭식중추나 포만중추는 어떻게 몸속 영양분의 상태에 따라 식욕을 조절할까? 자, 봐봐. 뇌에 있는 섭식중추나 포만중추는 어떻게 식욕을 조절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했어. 자,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혈액 속을 흐르는 영양소인데, 자, 보자. 특히 탄수화물에서 분해된 포도당 그리고 지방에서 분해된 지방산이 중요하대요. 자, 체크했죠? 자, 먼저 크게 1번 딱 써놔. 먼저 탄수화물은 일종의 우리 밥이죠. 밥, 쌀밥. 식사를 통해 섭취된 후 소장에서 분해되면 뭐로 변한대, 얘들아? 포도당으로 변한대.
그래서 혈액 속으로 흡수가 된대요. 다시. 자, 밥을 먹어서 탄수화물이 소장에서 분해되면 포도당으로 변해 혈액 속으로 흡수가 된대. 자, 그러면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진대.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나왔어, 얘들아. 중요한 거 나왔어. 이런 게 주로 나오거든, 시험에. 이를 여기 별표 쳐봐. 이런 걸 자주 물어봐요. 저 이를이 뭐야? 신재현, 저 이를 뭐야? 너 맛있게 먹고 있네 지금. 혈중 포도당. 그치, 혈중 포도당 뭐야? 이렇게. 자, 혈중 포도당 농도야. 자, 혈중 포도당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또 나타난대요. 여기까지 됐죠 지금? 그래서 이 포도당과 인슐린이, 자, 포도당과 인슐린 두 개가 혈액을 타고 시상압으로 이동해서, 자, 포만 중추의 작용을 촉진하고, 얘들아, 포만 중추의 작용을 촉진시킨대. 뭐가? 포도당과 인슐린이. 알겠니? 그럼 포만 중추가 촉진되니까 이제 배고파야 배불러요. 배부르죠. 이제 먹고 있네. 너 이제 먹다 보면 배부를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리고 섭식 중추의 작용은 억제한대. 섭식 중추의 작용은 미안. 동그라미 미안. 작용은 억제한대요. 그러면 이제 먹었으니까 배불러가 작용하고 배고파는 멈춘다는 거야. 알겠니? 자, 반면에 크게 숫자 2번. 자, 반면에 지방은 피부 아래의 조직에 중성 지방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공복 상태가 뭐예요? 배부른 상태야, 배고픈 상태야? 배고픈 상태지? 배고픈 상태가 길어지면 혈액 속으로 흘러가. 뭐가 흘러가? 얘들아, 뭐가 흘러가는 건데? 지방이 흘러가. 알겠니? 자, 간으로 운반된대. 자, 그러면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간에서 중성지방, 그러니까 지방이죠? 지방이 분해되고 이 과정에서 생긴 지방산이, 별표쳐. 지방산이 혈액을 타고 시상압으로 이동해서, 중요한 거, 섭식중추의 작용은 촉진하고, 그러면 섭식중추의 작용은 촉진하는 거니까 뭐야? 배불러야 배고파야? 이제 배고파. 빨리 먹고 싶어 이거죠? 그리고 자, 배불러 기능, 포만중추의 작용은 억제한대요. 그죠? 자, 그래서 잠깐만. 이와 같은 작용 원리에 따라 우리의 식욕은 자연스럽게 조절된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 문단에 A라고 애들 돼 있지. A. 네. 저걸 왜 해놓을까? 뭐로 냈다는 거야? 그치, 문제로 냈다는 거야. 그럼 넘겨볼래? 잠깐 넘겨볼래? 넘겨보면 몇 번 문제 보여요? 4번 보여요? 오케이? 나중에 딱 내가 이제 모의고사를 3월 모의고사도 딱 봤어. 근데 비문학 문제에서 이렇게 A든 B든 이렇게 묶여있는 부분이 있잖아. 그럼 이거부터 푸는 게 좋아. 알겠죠? 우리가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다 읽고 풀면 좀 느려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있는 부분은 이 묶여있는 부분만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먼저 보고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다.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이제 어쨌든가 우리는 3문단으로 내려갑니다. 자, 3문단 가봅시다. 자, 3문단 가기 전에 거기 제대로 구조화하기 빨리 봐봐요. 자, 제대로 구조화하기 1문단 다시 한번 읽어볼게. 식욕의 개념과 식욕중추의 기능이 써있고요. 2문단은 섭식중추와 포만중추의 작용으로 식욕이 조절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문단을 왼쪽에 묶으세요. 1, 2문단은 세트야, 세트. 1, 2문단은 세트야.
자 이제 가자. 3문단 가봅시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데가 나왔으니까 뭔가 상반된 이야기가 나올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온전히 영양분 섭취만을 목적으로 식욕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봐봐. 요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렇게 묶어봐. 그러면 이 예를 든 거는 뭘 얘기하기 위한 예야? 무엇을 얘기하기 위한 예야? 영양분 섭취만을 목적으로 식욕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예가 되겠죠. 맞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구체적 사례. 자,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 거야. 자, 볼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매운 음식이 먹고 싶어처럼 영양분의 섭취와 상관없이 취향이나 기분에 좌우되는 식욕도 있다. 자, 밑줄 쳐봅시다. 영양분의 섭취와 상관없이 취향이나 기분에 좌우되는 식욕도 있대요. 자, 이와 같은 식욕은 뭔데? 영양분의 섭취와 상관없이 취향이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식욕이야. 알겠죠? 자, 대뇌 앞부분에 있는 어디에서 조절된대요? 전두 연합 영역. 자, 새로운 개념이 나왔어. 별표. 전두 연합 영역에서 조절됩니다. 자, 더 읽어볼게요. 이 전두 연합 영역은 정신적이고 지적인 활동을 담당하는 곳이지만 식욕에도 영향을 크게 미친대요. 자, 이곳에서는 전두 연합 영역에서는 음식의 맛, 냄새 등 음식에 관한 다양한 감각 정보를 정리해 종합적으로 기억합니다. 어디에서요? 전두 연합 영역에서요. 됐지? 자, 또한 맛이 없어도 건강을 위해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같이 행동을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일도 이곳에서 담당한대. 자, 먹는 행동을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일도 이곳에서 담당한대요. 이렇게.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조절하는데, 자, 전두 연합 영역에서 내리는 명령이자 지령은 신경세포의 신호를 통해 신경세포의 신호를 내려서 자, 섭식 중추와 포만 중추로 또 전해진답니다. 이렇게. 지금 이거 4개 있지, 얘들아? 쌤이 지금 화살표 이렇게 딱딱딱 친 거 있지? 이게 전부 다 뭐에 대한 이야기야? 전두 연합 영역이야. 알겠니? 오케이? 전두 연합 영역이야. 자, 그러면 오른쪽에 3문단 빨리 봐보자. 구조화하기 3문단. 식욕에 영향을 미치는 전두 연합 영역의 기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식욕이야? 영양분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식욕이야? 그렇지 않은 식욕이야? 그렇지 않은 식욕인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단 갈게요. 4문단. 자, 4문단 봅시다. 이거 되게 공감될 걸, 얘들아? 요거. 봐봐. 전두 연합 영역의 기능을 알면 음식을 먹고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뭘 먹어요? 디저트. 그런 사례 있죠? 밥 먹고 카페를 갔어. 근데 친구가 뭘 시켰어? 조각 케이크를 시킨 거야. 근데 분명히 어때? 배불러, 나 더 이상 못 먹어 했는데 조각 케이크 먹어 안 먹어? 그냥 안 먹는 분들도 있어. 그치? 근데 달달한 거 이렇게 딱 먹기도 하잖아. 맞니? 그 얘기를 전두 연합 영역의 기능을 알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지? 자, 이제 가보자. 자, 흔히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 이제 밑줄 쳐야 된다 이거.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끊어주시고, 자, 실제로 배가 찼기 때문. 여기다가 동그라미 1번. 실제로 배가 찼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자, 배가 차진 않았지만 특정한 맛에 질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2번. 됐습니까? 자, 가봅시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배가 찼기 때문일 수도 있고의 상황, 배가 차진 않았지만 특정한 맛에 질렸기 때문일 때의 상황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디저트를 먹는 현상은 모두 뭐의 영향을 받는다? 전두 연합 영역의 영향을 받는데요. 다시 1번, 2번의 현상은 전두 연합 영역 때문이라는 거예요. 됐지? 자, 먼저 배가 찬 상태에서는 배가 찬 상태에서는 1번 쓰세요. 다시 전두 연합 영역의 영향으로 윗속에 디저트가 들어갈 공간을 만든대요. 대박이네. 전두 연합 영역의 영향으로 윗속에 디저트가 들어갈 공간을 마련한대요. 즉 전두 연합 영역에 신경세포가 맛있다와 같은 신호를 섭식 중추로 보내면, 자 이거 해야 돼. 전두 연합 영역의 신경세포가 맛있다와 같은 신호를 섭식 중추로 보내면, 자 중요한 거 나왔어요. 선생님이 이런 거 나오면 중요하다 그랬지. 거기에서 네모치고 별표. 자 여기서 거기 어디야? 은수야 거기에서 저기 어디야? 내 선택지 줄게. 저 거기에서는 1번 전두 연합 영역, 2번 섭식 중추. 몇 번이야? 섭식 중추야. 자 묶어놔. 여기야. 물론 섭식 중추의 신호를 때린 건 어디야? 야 먹어 디저트 먹어 이렇게 신호 때린 건 어디서 때린 거야? 전두에서 때린 거야. 알겠지? 오케이 갑니다 이제. 자 거기서 뭐가 나온대요? 오렉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온대요. 오렉신. 자 오렉신 봐봐 특이합니다. 오렉신은 위의 운동에 관련되는 신경세포에 작용해서 위에 가득 찬 내용물을 밀어내버리고 다시 새로운 음식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래. 알겠니? 그래서 디저트 먹을 배는 따로 있다란 말 들어봤죠? 들어봤죠? 오렉신이 만드는 거야. 그러면 오렉신은 누가 만든 거야? 전두 연합 영역에서 섭식 중추로 신호를 때려서 만드는 거라고. 알겠니? 오케이. 자, 이런 말 보이는데 아마 해본 적 있을 텐데, 없을 수가 없을 텐데.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이 나는 거랍니다. 자, 다음으로니까 몇 번이겠니 얘들아? 2번이다. 2번. 배가 차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 2번이야. 전두 연합 영역의 영향으로 특정한 맛에 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봐봐. 주식이나 반찬. 그러니까 쌀하고 김치랑 뭐 그냥 이게 우리가 흔히 맨날 먹는 맛들 있지 얘들아. 그것만 먹다가 어때? 질릴 거 아닙니까? 그죠? 봐봐. 주식이나 반찬에는 그 정도의 단맛을 내는 음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가 땡긴다고? 달달한 게 땡긴다고요. 아시겠죠? 달달한 게 땡긴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따라서 여기 밑으로 안 내릴게 얘들아. 그냥 따라서 우리가 디저트 먹을 때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충분히 헛소리가 아니고 설득력 있는 표현이 되는 거래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다 봤으니까 1, 2, 3, 4, 5 풀어보세요. 자, 풀어봅시다. 자, 1번 보세요. 1번. 자, 윗글의 표제부제입니다. 이 글을 전체 포괄할 수 있는 연들 제목을 고르시오야. 1번이 1번. 식욕의 작용 원리. 자, 밑에 봐봐. 식욕중추 동그라미. 그러면 식욕중추는 뭐로 돼 있었죠? 먹고자 하는 섭식과 배부른 느낌 나는 포만이지. 맞니? 그게 1, 2문단에 나왔었고요. 전두 연합 영역 동글뱅이. 전두 연합 영역은 3, 4문단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 글을 전체 포괄할 수 있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이거는 이제 말장난치 문제야.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3번이야.
자, 4문단 빨리 봐보세요. 여러분들 4문단 빨리 봐봐. 4문단에서 7번째 줄 볼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6번째 줄 보자. 6번째 줄. 전두 연합 영역의 신경세포가 맛있다와 같은 신호를 섭식중추로 보내면, 자, 거기가 어디라 그랬어요? 섭식중추. 오케이? 섭식중추에서 오렉신이라는 물질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번에 3번을 보면 전두 연합 영역에서 나타난다고 써있잖아. 맞지?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야. 3번이 틀린 거야.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B와 식욕중추의 작용을 연관시켜서 A를 이해해봐라 이거야. 자, B를 보면 먼저 배가 찼다고 보이지 얘들아? 네. 그럼 배가 부른 거야 지금. 자, 근데 우리 식욕중추의 작용을 생각해봐. 봐봐. 배가 먹었으니까 배부르지? 네. 그러면 섭식중추는 줄어들고 포만중추는 아마 늘 거야.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 됐어? 근데 A를 봐봐. A. 음식을 먹은 후 이젠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뭐를 먹는데? 디저트를 먹는데. 분명히 포만중추가 작용해서 먹고 싶지 않아야 되거든? 근데 뭘 먹는다고 얘들아? 디저트를 먹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뭐야? 모순적인 거잖아. 그걸 전두 연합 영역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몇 번이 정답이냐면 4번이다. 4번이다. 자, 넘어가세요. 자, 4번 문제가 중요하죠? 자, 보기 한번 봅시다. 다음은 탄수화물이 포함된 식사 전후에 혈액 속을 흐르는 물질이 식욕중추에 끼치는 영향관계를 표현한 그림이다. 자, 소장을 거쳐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기억에다가 뭐 써줘야 돼요? 기억에다가 포도당 쓰세요. 자, 기억에다가 포도당 쓰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췌장에서 분비되는 거 니은이 뭡니까? 인슐린 쓰세요. 니은에다가 인슐린. 자, 그 다음에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분해돼서 디귿은 무슨 산이야? 지방산 쓰세요. 지방산. 자, 요게 이제 혈관을 타고 가서 뇌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자, 일단 1번 보세요. 1번. 혈관 속에 포도당의 양이 줄어들면 인슐린이 분배된다. 맞아? 본문에 따르면 혈관 속에 포도당의 양이 어떻게 되면? 줄어들면이야, 늘어나면이야? 탄수화물을 먹었어. 탄수화물을 먹었잖아. 그럼 포도당의 염들 농도가 어떻게 돼? 높아진다니까? 그걸 줄이려고 뭐가 나타난대? 인슐린이 나타난대. 알겠니? 그러니까 자, 줄어들면이 아니고 늘어나면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1번 땡. 자, 2번. 혈관 속에 포도당과 인슐린의 양이 많아졌다는 거는 밥을 먹었다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배가 고픈 거야, 배가 부른 거야? 배가 부른 느낌이 나는 거야. 오케이? 배부른 느낌이야.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자, 3번. 자,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보여요? 앞장 펴보세요. 다시 보여줄게. 자, 우리 A 부분에서 공복 상태가 길어진다. 빨리 찾아봐. 어디 있어? A에서 어디 있어? 밑에서 5번째 줄 보이니? 읽어본다.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혈액 속으로 흘러가 간으로 운반된다. 그러면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간에서 중성지방이 분해되고 이 과정에서 생긴 지방산이 혈액을 타고 시상압으로 이동해서 섭식중추의 작용은 촉진시키고 포만중추의 작용은 억제시킨다. 자, 그럼 다시 와보세요. 그러면 3번 봐봐.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포도당과 지방산은 시상하부의 명령을 식욕중추에 전달한다. 공복 상태가 길어졌는데 포도당이 왜 나와요? 오케이? 자, 땡. 자, 4번이 정답이야.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혈관 속에 포도당의 양은 줄어들고. 왜 줄어들어요? 안 먹었으니까. 얘들아,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으니까. 알겠니? 탄수화물이 안 들어와 있잖아. 맞지? 그래서 포도당은 줄어들고 대신 지방산의 양이 늘어나. 그래서 지방산의 양이 늘어나면서 밥을 먹어야겠다는 무슨 중추가 자극을 받아? 섭식중추가 자극을 받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자, 5번은 틀렸고요, 그냥. 자, 마지막 문제 5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틀린 거다. 자, 일단 뷔페에서 음식을 먹었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질 것 같아. 얘 포만중추네. 나도 배가 부르기는 한데 B도 포만중추야. 그래도 밑줄.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좀 더 먹어야겠어. 얘는 지금 전두 연합 영역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잠시 후 디저트를 둘러보며 자 A 예전에 여기서 이 과자 먹어봤는데 정말 달고 맛있었어. 밑줄 오늘도 먹어볼까? 그러면 얘도 뭐야 지금 전두 연합 영역의 영역을 받은 거야. 자 B 너 조금 전에 배가 터질 것 같다고 하지 않았냐? 자 A 후식 먹을 배는 따로 있다는 말도 못 들어봤어? B 와 그게 들어가 진짜 대단하다. 자 밑줄 나는 입맛에는 안 맞지만 건강을 위해 녹차나 마셔야겠어.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성으로. 그러면 얘도 전두 연합 영역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A는 오렉신의 영향으로 위에 후식이 들어갈 공간이 더 마련되었겠군. 맞죠? B 2번이죠. A는 섭식 중추의 작용으로 뷔페의 과자가 맛있었다고 떠올릴 수 있겠군. 섭식 중추의 작용이야? 전두 연합 영역의 작용이야? 전두 연합 영역의 작용이야. 알겠니? 전두 연합 영역의 작용이야. 그래서 2번이 정답이야. 3번. B는 영양분에 섭취하는 무관하게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생각했겠고. 자, 4번. B는 전두 연합 영역의 작용으로 건강을 위해 입맛에 맞지 않은 녹차를 마셨겠고. 결국 A, B는 디저트를 둘러보기 전까지는 섭식 중추의 작용이 억제되었었겠군. 왜? 뷔페에서 음식을 먹었으니까 얘들아. 그치? 근데 전두 연합 영역 때문에 떡볶이나 과자 같은 걸 떠올리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숙제로 내준 거 풀어보세요. 저기 펴보세요. 자, 몇 페이지냐면 기다려봐. 118쪽 피세요. 자, 118쪽. 여기는 이제 문제 위주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위주로 갑니다. 자, 118쪽 옆에 119쪽 문제 있죠? 자, 1번.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기역과 니은의 주장. 기역은 마르크스고 니은은 보드리아르입니다. 자, 일단 정답은 5번이에요. 자, 일단 5번 골라보세요. 자, 그러면 자, 칠판 봐봐. 봐봐, 얘들아. 일단 요 사람. 자, 보드리아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량 생산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자, 소비자는 기호, 가치 때문에 사물을 소비한다고 믿었대. 보았대. 대량 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수요를 충족하고 남을 만큼의 공급이 이루어져서 사물 자체의 유용성은 더 이상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기 때문이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소비자는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상징을 얻기 위해 이 상징이 얘들아 보드리아르가 말하는 기호야. 기호를 얻기 위해서 명품 가방을 소비한대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명품 저 학자에 의하면 현대인들은 명품 가방 자체가 정말 유용해서 사는 것보다는 내가 이걸 삼으로써 나는 무슨 층이 된 것 같은 느낌이야? 부유층, 상류층.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가지고 그거를 찍어가지고 어디에 올려요? 인스타나 SNS에 올리죠? 나 부자야, 나 잘나가 이렇게 올리잖아요. 맞지? 그런 게 이 사람이 말하는 기호라고. 기호 얘들아, 기호. 자, 또 봐봐. 보드리아르는 현대인이 자연 발생적인 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봐봐. 자유롭게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근데 아니야. 이 사람에 의하면 사실은 강제된 욕구에 따르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봐봐요. 마트를 갔어요. A가 갔는데 평소에는 진열대에 있는 이 샴푸를 보고 별 생각 안 했어. 알겠어요? 이걸 소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다고. 근데 갑자기 대중매체에 의해서 유명한 연예인이 이걸 나와가지고 광고하고 홍보하기 시작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 A가 이 샴푸에 대해서 뭐가 생겨? 관심이 생기게 됐고 뭐 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소비한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보드리아르에 따르면 자 실제로 이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소비하는 것은 뭔가 자신의 개성 표출이라든지 자신이 자유롭게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중매체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라는 거야. 이 사람 이해하면 아시겠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게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실제로 여러분들 저도 첫 차를 구매할 때 삼성 르노라고 해서 삼성 르노 SM이거든요. 삼성 르노라 해가지고 첫 차를 샀었어요. 옛날에 20대 후반 때 샀는데 이게 이제 뭐 괜찮았어요. 차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거 혼자 타기 괜찮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걸 탔었고 두 번째 이제 바꾼 게 요거 벤츠 차를 바꿨어요. 하여튼 당연히 가격 차는 엄청 낮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요거를 바꾸고 현대차에서 산타페라 해가지고 좀 큰 차 있어 얘들아. 큰 차. 몇 인용이지? 6인용이야. 6인용. 그리고 뒤에 접으면 이렇게 침대처럼 접혀요. 이거 왜 했겠어? 근데 애가 몇 명이니? 애가 둘이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바꿨거든.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걸 산 거를 좀 후회해요. 왜냐면 이거는 착값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삼으로써 들어가는 유지 비용이 되게 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걸 산 거는 결국 허세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좀 뷰딱 같은 소비를 한 거야. 뷰딱 같은 소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나한테 그렇게 유용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나한테 겁나 중요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어쨌든 이걸 삼으로써 나도 뭔가 이렇게 위세를 부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산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현대인들은 결국 강제된 욕구, 강제된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사실 요거 갖췄다 요거 갔을 때 요거는 우리 국산차지만 굉장히 유용하거든. 굉장히 차 자체가 유용해. 써먹을 게 되게 많아요. 써먹을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어때?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 때 이 두 차를 봤을 때 이걸 왜 차냐? 이걸 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많잖아. 그러니까 소비 자체가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보드리아르입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봐봐. 이는 기호가 다른 기호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 내용이 결정되는 것과 관계되는데 특정 사물의 상징은 기호 체계, 즉 사회적인 상징 체계 속에서 유동적이며 바뀐다는 거야. 따라서 상징 체계 변화에 따라 그 사물에 대한 욕구이자 소비도 유동적,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대중매체는 사물의 기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욕구도 강제할 수 있대요. 욕구를 강제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일단 1번 문제 보면 5번 봐봐 얘들아. 1번에 5번 봐봐. 자, 니은이 보드리아르다. 자, 보드리아르에 따르면 경제적 가치는 사회적 상징체계에 따라 결정되므로 밑줄 칩시다. 기호 가치가 소비의 원인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보드리아르에 따르면 정말 그 사물이 유용해서 사는 거야? 아니면 기호에 따라 소비한다는 거야? 기호에 따라 소비한다는 거야. 알겠지? 기호란 특정 계층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알겠나? 그런 것들. 또는 두 번째, 대중매체에 의해서 강제된 기호. 알겠니? 자, 이런 것들에 소비한다는 거니까 1번에 5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2번을 마지막에 풀게. 얘들아, 2번을 마지막에 풀 거야. 3번을 가봐. 3번 디귿의 전제를 물어봤습니다. 봐봐요. 디귿이 요거야. 상징체계 변화에 따라 사물에 대한 욕구, 소비도 유동적이다, 바뀐다는 거야. 됐니? 자, 왜? 이는 기호가 다른 기호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 내용이 결정되는 것과 관계되는데 특정 사물에 대한 상징은 결국 사회적 상징체계 속에서 바뀌는 유동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상징체계 변화에 따라 그 사물에 대한 욕구, 소비, 기호도 바뀐다.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에 3번 볼래? 3번에 3번. 사물의 기호 가치가 변화하면 사물에 대한 욕구도 당연히 변화한다. 이게 유동적이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3번에 3번이 되겠고요. 넘어가시고. 자, 4번. 자, 4번 문제 봐보세요. 자, 윗글의 보드리아르의 관점이다 얘들아. 자,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개성이란 타인과 구별되는 개인만의 고유한 특징으로 현대사회의 개인은 개성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고유함을 드러냅니다. 이때 사물은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인데
찢어진 청바지를 입는 것, 타투나 피어싱을 하는 것은 사물을 통한 개성 추구의 사례이죠. 이런 점에서 당신의 삶의 차이를 만듭니다와 같은 광고 문구는 개성에 대한 현대인의 지향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대요. 이 복이 있지. 이거를 보드리아르가 평가한 거를 고르시오라는 거야. 자, 3번이 정답이야. 3번 봐보세요. 일단 3번. 찢어진 청바지는 개인만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는 수단이자 젊은 세대의 일원이라는 기호를 상징하는 것일 수 있겠군. 뭐가 틀린 줄 아세요? 젊은 세대의 일원이라는 기호를 상징하는 것이겠군. 이거는 맞아요. 근데 요게 틀린 거야. 개인만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는 수단이자 밑줄. 이게 잘못됐어요. 왜? 봐봐 얘들아 봐봐. 보드리아는 현대인이 자연 발생적인 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성 표출. 사실은 무언가에 의해 강제된 욕구에 따르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잖아. 맞아? 그럼 결국 찢어진 청바지도 내 개성인 거야? 저 학자에 따르면 내 생각이 아니고 얘들아 알겠지? 저 학자에 따르면 나의 뭐야 개성이야. 사실은 그 만들어진 개성이야. 만들어진 개성이라는 거야. 이해가?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봐봐 이런 거 있잖아. 그 뭐로 얘기되냐? 쌤이 니네 나이 때는 스키니한 바지 있지. 청바지뿐만 아니라 스키니한 바지나 일자 바지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통 넓은 거 있지. 요새 다 통 넓은 바지 입고 다니잖아요. 통 넓은 바지 입고 다니면 찐따라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엄청 놀림 받았다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지금은 스키니 입고 다니거나 그렇게 하면 오히려 또 욕을 먹어요. 응?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 어딘가에서 이렇게 유행을 만들어내는 건데 보통 유행을 만들어내는 곳은 어딜까? 미국. 그치요. 그 나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좀 포괄하게 표현하면 연예인과 같은 연예인도 당연히 그죠? 이런 매체잖아. 대중 매체라는 거야. 대중문화, 대중매체. 연예인도 당연히 대중매체 속에 등장하는 게 연예인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자유롭게 개성을 표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학자에 의하면 아니다. 만들어진 거라는 거야. 그럼 봐봐. 4번에 3번 다시 보라고 얘들아. 4번에 3번. 찢어진 청바지는 개인만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는 수단. 이거 쓰면 안 되지. 보드리아르는 이렇게 보지 않는다니까. 3번이 틀린 거야. 자, 그리고 얘들아 6번 먼저 봐봐. 6번 먼저 봐봐. 자, 윗글의 보드리아르의 관점을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봐보세요. 자, 가봐봐요. 예를 들어 소비자는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상징 기호를 얻기 위해 명품 가방을 돈 주고 소비하는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산다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근데 얘들아 솔직히 말해서 10만 원짜리 가방하고 500만 원짜리 가방하고 기능 면에서 차이가 있을까? 기능 면에서 아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없어요. 그냥 알겠죠? 없어요. 15만 원짜리나 500만 원짜리나 기능 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알겠죠? 나도 알잖아요. 나는 명품 가방 없습니다. 별 관심도 없고 돈 아까워요. 명품 가방을 사느니 그 돈으로 가방 20개를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어쨌든 와이프는 좋아하죠. 그죠? 안 사줍니다. 지금은. 지금 안 사줘요. 근데 그죠? 근데는 야 애가 둘인데 그거 사줄 돈이 어딨어요. 애 키워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신혼일 때 좀 사줬지. 결혼하기 전에 사줬고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가서 내가 좀 머리를 썼어 얘들아. 우리나라에서 명품 가방 사면 되게 비싸잖아. 그치? 근데 신혼여행을 이탈리아로 갔어. 조금 머리 쓴 거야. 이탈리아 가면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명품 가방을 거의 50% 할인에 살 수 있어. 와. 되게 싸요. 그러니까 어차피 신혼여행 가서 놀 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가서 사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머리를 써서 그죠? 하나 사줄 거를 2개 사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쭉 쓰다가 이거를 당근에 잘 팔았어요. 알겠죠? 내가 팔으라 했거든. 왜냐면 질렸대. 질린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들고 다니니 안 들고 다니니? 안 들고 다니고 처박아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팔으라고 했습니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플러스 몇십만 원 해가지고 또 새로운 걸 샀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당연히 상대방이 여러분들 동의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응? 추잡하다. 여보 추잡하야도 뭐 째찌하다 이러면 못합니다. 근데 둘이 합이 맞아가지고 어쨌든 했는데 자 뭐하다가 지금 이상한 얘기를 했네. 자 봐봐. 그러니까 명품 가방을 이 학자에 따르면 명품 가방을 소비하는 게 정말 이게 유용해서 이게 기능 면에서 너무 좋아서 사는 것보다는 요런 기호 때문에 산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봐봐. 이거랑 어긋나는 표현이 어딨냐면 6번에 2번 봐봐. 6번에 2번 봐봐. 사람들은 시장 거래를 통해 부여된 가치 때문에 명품 가방을 소비하는 거야. 얘들아 이게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일원에 들어가고 싶어서 소비하는 게 시장 거래의 가치야. 시장 거래의 가치는 뭐 말하는 거야? 수요 공급의 원리야. 알겠니? 자, 그러니까 뭐가 틀린 거야? 시장 거래를 통해 부여된 가치가 틀린 거라고. 응? 시장 거래를 통해 부여된 가치가 틀렸다고. 그럼 뭐로 바꿔야 돼? 요거라니까?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상징 기호를 얻기 위해서 산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다. 6번에 2번이야. 자, 5번은 그냥 4번입니다. 문맥상 의미 A는 뭐뭐를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4번이 가장 가깝고요. 앞에 P시고. 자, 앞에 P시고. 자, 2번 보세요. 자, 요것만 보면 돼요. 2번은. 자, 봐봐 얘들아. 요거 한번 빨리 시작. 봐. 자, 여기 있다. 3문단이다. 미안하다. 3문단 보세요. 3문단. 자, 기호라는 거는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상징으로서 문자나 음성같이 여러 감각으로 느껴지는 기표와 자 시각이든 청각이든 촉각이든 이렇게 감각으로 지각되니까 기표라는 거는 추상적이야 구체적이야? 구체적이겠지?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는 거니까 들리거나 자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갖다 붙이는 거를 기의라고 해. 자 그러면 기의는 여러분들 자 의미를 갖다 붙이는 거니까 추상적인 거야. 알겠니? 추상적인 거야. 자 그래서 기호라는 거는 이렇게 감각으로 느껴지는 구체적인 기표와 거기에 어떤 의미를 집어넣는 추상적인 기의로 구성이 된대. 알겠니? 자 그러면 2번에 1번 봐봐요. 2번에 1번 봐봐요. 사물은 기표로서의 추상성과 기의로서의 구체성을 갖는다. 두 개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 서술됐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1번 사물은 기표로서의 구체성과 기의로서의 추상성을 갖는다. 추상성, 구체성이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했고 잠깐 쉬었다가요. 마지막 문법 하도록 합시다.